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네. 페이지는 30페이지. 금지행위. 요것도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33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33조, 뭐 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신설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해 그래서 1항과 2항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항이 더 생겨버렸어요. 신설돼가지고. 그래서 신설된 부분이 이제 시험에 등장했습니다. 보통. 자, 그래서 이 금지 행위는 뭐 말 그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 이런 거예요. 금지 행위니까. 이거 말고라도 우리 다른 거 보면은 다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많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특히 이 3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이 금지 행위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 특별히 이렇게 따로 규정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는 행위 자체, 이 행위하는 자체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하는 순간 바로 금지 행위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결과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 결과와는. 그 결과가 뭐 의뢰인한테 이익을 주든 안 주든 간에 무관하고, 그 행위를 하는 순간 바로 금지 행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한 10가지 정도가 있어요. 10가지인데 오늘은 4개 정도만 조금 정리 좀 하고, 나머지는 그냥 제목 정도만 정리할 건데, 첫 번째가 제목 붙이면은 매매업이에요. 매매. 첫 번째 제목은 매매업인데, 첫 번째 금지 행위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매매업 하는 것은 금지다. 그래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중개 대상물은 우리가 5가지가 있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토건, 그죠? 토지, 건축물, 임모, 그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 해서 토건, 입광공 이렇게 암기해 있었어.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중개 대상물인데, 이 5가지의 중개 대상물 중 어느 하나를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금지행위 한 거예요. 업이라는 말은 이제 한 번 한 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사서 그걸 팔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소리예요. 아파트를 계속 샀다 팔았다 해서 이익을 남긴 거지. 그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해야 뭐가 돼? 돈이 돼. 그걸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법하게,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말고 적법하게 내가 샀다가 팔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적법하냐? 그러니까 의뢰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의뢰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뢰한 아파트를 5억짜리 이제 시세가 5억인데 너무 급해서 4억에 내놨다. 그러면 그거를 내 명의로 사면 안 되고 다른 와이프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소개시켜 주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1억을 지금 싸게 내놨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5억으로 파는 거야. 그래서 순식간에 1억을 벌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일단 사무소를 차려놓고 있어야 돼요. 이걸 하려면 차리고 있어야지 뭐 누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일단은 차려놓고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순식간에 1억 벌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나머지 뭐 보수로 받은 것들은 그냥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관리비 이런 거 내고, 그죠? 뭐 사 먹고 뭐 이런 거 하시면 돼. 물론 보수 가지고도 충분히 또 뭐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한 건 하게 되면 일방한테서 받는 것이 2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양방향, 쌍방향에서 양타를 치게 되면 5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500만 원을 그런 거를 5억짜리를 3건을 하게 되면 한 달에 1,500만 원 돼요. 1,500만 원이죠? 그러다가 이제 500만 원은 그냥 임대료하고 주고 1,0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보수만 받아도
제대로 받아도 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거지.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여자를 뭐라 불렀습니까? 월천녀라고 했잖아요. 월천녀.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여자 월천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천녀가 반드시 되어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월천녀가 되어야 됩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여자. 일반 회사 생활을 하시면 한 달에 1,000만 원 못 봅니다. 못 봅니다. 절대 못 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근데 우리 중개업에 이제 소장이나 해야 되면 1,000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개 대상물이 아닌 자동차를 매매로 업으로 했다. 그러면은 금지 행위 위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했다. 그러면 금지 행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뭘로 처벌되겠습니까? 법인인 기업이 자동차를 매매업으로 했다. 그러면 금지 행위는 아닙니다. 어떤 거? 네, 업무법인, 그러니까 겸업 위반이에요. 겸업 위반으로 이제 취소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거지 금지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금지 행위이냐 아니냐를 물어봤을 때 판단할 줄 아셔야 돼.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더 내보면은 아파트에 대해서 이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를 업으로 했어요. 금지 행위 한 겁니까? 아파트 요거 중개대상물 들어가 맞죠?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를 업으로 했어요. 금지 행위입니까? 금지 행위로 처벌되는 거 아닙니다. 금지 행위로 처벌되려면 반드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를 업으로 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임대, 매매, 임대, 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법에 매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했다, 그러면 일단 금지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 무등록 개업과의 협력행위.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 자를 뭐라 부릅니까? 무등록 개업이라 부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무등록 개업이라 부릅니다. 자,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어떻게 하면서? 알면서. 그러니까 무등록 개업인, 그러니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인 걸 알면서 그를 통하여 뭐 했냐면은 첫 번째,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 무등록한테 중개를 의뢰받거나 아니면 두 번째, 그 무등록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그러면 금지행위 한 겁니다. 그러면 또는이니까 여기서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둘 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 했다라는 사실. 일단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 자, 무등록 개업의 사실을 내가 몰랐다면 금지행위 한 겁니까?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중개 의뢰를 받았습니다. 금지행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자신 있게 하셔야 돼. 알면서 이렇게 하면 금지행위고요. 몰랐다 그러면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자, 내가 무등록 개업인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이제 의뢰를 받다가 누가 찔러가지고 등록관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무등록 개업인 사실 알았냐 몰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몰랐다 하면 안 되고 몰랐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해야지. 여러분들 막 몰랐다 그러면서 배째라고 막 잘못해놓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몰랐다면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금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내가 무등록 기업인 사실을 모르고 한 수십 차례, 뭐 한 100여 차례 정도 의뢰를 받았어요. 모르고 받았어요. 모르고 한 100여 차례, 수십 차례 받았어. 금쟁이 한 겁니까? 한 겁니까? 한 100여 차례 한 겁니까? 안 한 겁니다. 이게 뭐 한 차례든 두 차례든 수십 차례든 간에 아닙니다. 한 100여 차례면 좀 심한 거 아이가? 그러면서 막 문제 풀 때 뭐 혼자서 막 심한 거 아이가? 그러면서 막 그래 풀면 안 됩니다, 문제를. 왜 자기의 생각을 문제다가 집어넣습니까, 거기다가. 이 사람 너무 심한 거 아이가? 이러면서 막 100여 차례면 좀 그렇네? 이러면서 막 금쟁이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객관적으로 푸셔야 돼. 일단은 몰랐잖아. 몰랐다. 뭐 법에 뭐 100회 이상 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없잖아. 100회 이상. 수십 차례 뭐 50. 그러니까 뭐 100차례든 몇 차례든 간에 일단 몰랐어. 그러면 금쟁이 안 합니다. 아닙니다. 알면서 했으면 알면서 한 번 해도 금쟁이 한 거라고, 그거는. 근데 모르면서 뭐 수십 번 했다. 금쟁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기 감정 자꾸 넣지 말고 문제를 변경하면 안 돼, 자꾸.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봐요. 한 가지. 내가 무등록 기업인 사실을 알았어요. 알면서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약 체결이 안 됐네. 금쟁이 한 겁니까? 계약 체결이 안 됐는데 이러면서 막 계약 체결이 안 됐는데 좀 그렇네 그러면서 금쟁이 아니다. 아닙니다. 금쟁이 했어요. 알면서 했잖아. 알면서 의뢰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계약 체결이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대가를 뭐 받고 하든 안 받고 하든 다 금쟁이 한 겁니다. 왜? 알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감정에 막 흔들리면 안 됩니다. 문제 읽는 순간. 자꾸 감정을 넣으려고 그래, 그 문제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객관적으로 풀어. 객관식이잖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풀어야 돼, 객관적으로. 법에 있으면 맞는 거고, 없으면 틀린 거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딱 비교해서, 그렇게 푸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세 번째가 중개 보수 또는 실비에 대한 초과 수수예요. 초과.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법에 사례비 쪽으로 받았다. 아니면 증여로 받았다. 자, 그 밖에 뭐 수고비로 받았다. 식사비로 받았다. 그럼 뭐 일 잘한다고 받았다. 뭐 착하다고 받았다. 그럼 주고 싶어서 받았다. 그냥 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말은 명목을 불문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합의해서 받았다. 합의해서. 받아도 괜찮다. 해서 받았다. 안 됩니다. 어떠한 명목이라면 명목 불문이에요. 명목 불문. 해가지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냐면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 자, 우리가 보수가 있는데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를 중개보수라 불러요. 중개 업무를 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에 받은 보수를 중개보수라 부르고, 다른 거 뭐 관리대행, 분양대행, 뭐 교육기법 제공 이런 거 뭐 소개 이런 거 해주고 받은 것은 그냥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그는 다른 일에 경업에 의한 보수예요. 그 보수는 이 법정 한도랑 관계없습니다. 많이 받아도 관계없어요. 능력껏 받으면 되는데, 중개를 해주고 받는 보수는 반드시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자, 또는 실비에 대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뭘 받았느냐? 금품을 받았다. 금품 수수라는 말은 돈뿐만이 아니라 물건이에요. 돈뿐만 아니라 물건도 안 됩니다. 한산해서 초과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산해서 초과 안 되면 상관없지. 물건 받아도. 자, 환산해서 초과해가지고 동양화를 받았다. 그림 있잖아. 동양화 받았다. 됩니까? 동양화? 안 되고. 서양화는? 서양화. 동양화가 안 되는데 뭐 서양화가 되겠나?
서양 안 되지. 서양 안 되고. 그 뭐 열쇠 같은 거 있잖아. 행운의 열쇠 이런 거 있잖아. 행운의 열쇠. 행운의 열쇠는 뭘로 만듭니까? 뭐 철사로 철사로 만들겠습니까? 설마 행운의 열쇠 이런 거를 고정이로 금으로 금. 안 됩니다. 금, 행운의 열쇠, 돼지 이런 거 있잖아. 저금통 같은 거. 금, 순금 안 되고. 동물 됩니까? 동물 중에서 말 됩니까? 말 안 됩니다. 말 안 됩니다. 말 비쌉니다. 말을 환산해가지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법정 한도를 초과 안 하면 되겠지. 말을 받아도. 뭐 작은 말 받으면 되겠죠. 새끼말 같은 거 이런 거. 하여튼 요거 세 개가 다 일단 만족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제 네 번째 넘어갈게요. 네 번째가 거짓된 언행이에요. 제목이 거짓된 언행이에요. 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래상의 중요사항. 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사항. 이건 뭐냐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적어도 그 조건으로는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사항들. 뭐 금액일 수도 있고 또 뭐일 수도 있어요. 뭐 물건의 하자 같은 일 수도 있고 그 주변에 입지 뭐 백화점이 백화점이 들어온다 아니면 지하철 들어온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거래하는 것인데 그게 거짓말이라면 거래를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뭘 했냐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된 언행.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 말과 행동. 그리고 그 밖의 방법, 의법. 그 밖의 방법은 뭐냐면 고지를 해야 될 사항이야. 이 물건의 하자 같은 거 있죠. 하자 같은 거 고지를 해야 되는 그 집에 관한 어떤 내용들 고지해야 될 사항인데 고지를 안 한 거지. 그걸 얘기했다가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그 밖의 방법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면 침묵을 지킨 거지. 말을 안 한 거죠. 고지해야 될 사항인데 고지 안 한 거지. 침묵을 지켰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 거짓된 언행에 이 침묵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어. 판단을 그르치게. 안 그래도 흐리멍텅한데 지금. 판단을 지금 그르치게. 안 그래도 흐리멍텅해가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더 판단을 그르치게 해가지고 어떻게 거래를 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이 1번, 2번, 4번, 4번 이 네 가지가 제재가 똑같아요. 제재가 똑같아요. 참고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거는 지금 뭐 제재를 뭐 암기하지 말고 일단은 들으만 보세요. 참 아시는 분은. 요 1번, 2번, 3번, 4번이 쉽게 말하면 1대1이에요. 1대1이고 그 다음에 적히는 것들이 이게 6개가 되겠네. 6개가 되겠네. 그지? 요게 3대3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좀 세죠. 이게 요거는 제목만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제목만. 5번이 뭐냐면 관련 증서라는 제목이에요. 관련 증서라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등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이 있는 증서. 이 관련이 있는 증서가 뭐냐면 청약저축증서 같은 거 있잖아요. 청약부금, 청약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같은 거 있어요. 건물철거증명서, 예정증명서 같은 물딱지 쉽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어불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물딱지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 직접 거래예요. 직접 거래. 직접 거래는 누구하고의 직접 거래입니까? 의뢰인하고의 직접 거래예요. 아까 이제 잠시 말씀드렸는데 의뢰인이 이거 팔아달라고 의뢰해서 왔는데 이거 좀 팔아달라고 왔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자기 명의로 사버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의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됩니다. 와이프 명의로 산다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야 돼요. 적법하게. 그게 적법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거래는 거래의 종류를 불문합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내가 뭐 전세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죠? 자기가 전세권자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하여튼 직접 상대방이 되면 안 돼. 모든 거래 불문이고 거래 종류 불문이고
뭐 의뢰인 승낙 여부, 뭐 보수 수령 여부, 승낙 여부 다 불문이에요. 지적 거래는 안 됩니다. 네, 7번째가 뭐냐면 쌍방 대리라고 있어요. 그죠?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둘 다 대리하면 안 됩니다. 혼자서 계약서를 쓰면 안 됩니다. 일방 대리는 돼요. 한 사람만 대리하면 돼요. 매도인이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기업이 대리해서, 매도인 대리해서 매수인과 계약 체결하면 돼. 일방 대리한 거죠. 근데 둘 다 오다가 둘 다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혼자서 계약서를 못 쓴다 그 말이죠. 둘 다 대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쌍방 대리 안 되고. 8번째가 뭐냐면 투기조작, 탈세 등 관계법령 위반을 목적으로 해서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나 아니면 전매제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중개하는 등,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작하는 행위. 투기 조작 안 됩니다. 물론 전매해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뭐가 나니까 금지행위 한 것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9번째하고 10번째가 이제 30일에 대비해서 시험 신설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들어갑니다. 자, 요게 최근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신설됐어요. 이게 거래질서 교란 행위, 거래질서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포함되는 건데 여기 두 가지가 이게 뭐냐면 시세 부당이에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을 꾸미는 거예요. 거짓 거래를 꾸며가지고 시세를 막 올리는 거예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시세에 줄 우려가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해서 거짓으로 이제 거래가 완료된 것을 꾸미는 거예요. 거짓 거래를. 그래서 시세에 이제 부당한 영향을 주는 거지. 그게 시세 부당이고. 10번째는 뭐냐면 중개 제한이에요. 중개 제한은 말 그대로 왕따시키는 거죠. 왕따, 카르텔 형성해서 어떤 단체 구성해가지고 특정 중개대상물은 중개를 제한한다든지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거예요. 단체 구성원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중개를 한다는 얘기죠. 공동 중개를. 그 이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공동 중개를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개 제한. 그렇게 하면 3대 3이에요. 3대 3. 그래서 5, 6, 7, 8, 9, 10이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래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야. 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로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개업이나 소속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사원들이 다 적용받는 규정이다. 그래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신설된 게 이제 2항에 신설된 게 있어요. 2항. 그게 이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데 일단 다시 한 번 더 30페이지 보시면 자, 30페이지에는 자, 됐고 30페이지는 볼게 첫 번째 거 보면 되겠네. 금지행위는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것. 방금 했던 1번부터 10번까지가 개업 등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항에 이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 이게 신설된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일반인, 그러니까 이 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른 일반인들한테도 그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뭐 분녀 회장 같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금지행위 내용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기업 밑줄 긋습니다. 중개대상물 매매업입니다. 그렇죠? 중개대상물 매매업 금지행위고 니은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 영위하는 자 이게 무등록이죠. 밑줄 긋고 알면서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중개의뢰 받거나 중개의뢰 밑줄 긋고 자기 명의이용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디귿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 불문이죠. 밑줄 긋고 보수 또는 실비 초과 동그라미 하고 금품 받는 금품 수수. 자, 물건도 다 해당이 된다는 사실. 자, 리을에 거래 상의 중요 사항 밑줄 긋고 거짓되는 그 밖의 방법 침묵도 포함된다는 사실. 그래서 판단을 그르치게. 여기까지가 1대1이고요. 그 다음 미음 해가지고 양도 할세 등이 금지된 부동산 밑줄 긋고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요거에 대해서 밑줄 긋습니다. 매매 교환 중개, 매매 교환 중개, 매매 교환, 그리고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행위라는 사실이지. 그 물딱지. 그 다음에 비업에 보시면은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있죠. 직접 거래. 그 옆에 쌍방 대리, 거래 당사자를 쌍방 대리하는 겁니다. 둘 다 대리하는 거 금지행위고. 시옷에 보시면 탈셋, 첫 번째 탈셋 동그라미 하고 쭉 가시다가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이걸 미등기 부동산이라 불러요. 그리고 전매 등 권리 변동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 그게 전매 제한 부동산이라 부르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 동그라미, 매매를 하는 등,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작 그런 행위가 금지다. 그 다음에 이응이죠. 이응에 부당한 이익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 얻게 할 목적으로 밑줄 긋고 거짓거래 완료. 그렇죠. 거짓거래 완료. 밑줄 긋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이것뿐만 아니라 줄 우려 밑줄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으시죠. 단체 구성 밑줄 긋고 중개대상물의 특정 중개대상물, 특정 중개대상물 중개 제한, 특정 중개대상물 중개 제한, 그리고 단체 구성은 2배자와 공동중개 제한 이렇게. 자, 그래서 5번부터 여기는 10번까지가 3대3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있는 게 이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이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이죠. 일반인한테 적용된다 보시면 돼. 5가지는 이제 있다고만 아시면 돼요. 일단 넘어갈게. 자, 뒤에 가니까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가 나오고 그 밑에 넘어갈게요. 이제 4번 이제 기본윤리 29조가 나와 있네. 기본윤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단독으로 나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단독으로 나오지 않지만 보기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기본윤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3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29조에 규정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기본윤리. 자, 첫 번째 기본윤리가 뭐냐면 품위 유지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기본윤리는 품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인데, 여기에 기본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주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주어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본윤리 중에서 품위 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2사람이죠.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일단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전문 직업인입니까? 예, 전문 직업인이에요. 그래서 품위를 유지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업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이기 때문에 막 밤 12시 이후에 막 술 먹고 돌아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개업하고 소속은 품위가 떨어집니다. 12시 이후에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돌아다니면 되는데 술 먹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일단 뭐 돌아다닐 수는 있지. 개업 및 소속은 공인중개사 중에서 이제 전문 직업인 개업 공인중개사랑 소속 공인중개사잖아. 근데 저는 좀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개업이 아니고 소속도 아니고 저는 전문 직업인 그런 게 아니고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그래서 저는 뭐 관계없고 여러분들도 뭐 지금은 크게 관계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품위 유지할 뭐 그런 의무 없잖아. 여러분들 없죠? 품위 유지해야 될 의무는 뭐예요? 개업하고 소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개업 소속. 자, 2번째가 공정한 중개 업무 내지는 중개 행위, 공정한 중개 행위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누가? 개업 및 소속입니다. 개업 및 소속은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해야 된다.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정하게 해야 돼요. 신의와 성실로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여러분들 그 아버님이 이렇게 뭐 아파트를 팔려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의뢰하러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님이 이렇게 오면 뭐 아버지가 왔다. 그러면 뭐 이거 팔아달라고 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 아버지를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왔어요. 팔아달라고. 아버지를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럼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를 부르고, 그러면 매수인은 그러면 매수이라 부르고,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어떻게 생겼어요? 좀 아버지라 부르는데 좀 짜고 치는 거 아이가? 그러면서 좀, 예, 그런, 기분이 좀 느낌이 이상한 그런 기분을 받습니다. 공정하지 못해요, 그거는. 공정하지 못하다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버지를 뭐라 부를까? 선생님 좀 낫다. 너 뭐라 부를까? 사장님? 또? 어르신? 고객님? 고객님은 마트 갑니다. 마트. 고객님은 어디? 마트에 사는 고객님. 그럼 마트에서 하는 거고, 공정하게 하라고. 어르신 하기도 좀 그렇잖아. 어르신. 뭐 어르신 되겠지. 선생님 되는데, 매수인하고 동등하게 하기 때문에 매도인님이라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매도인님, 매수인님, 매도인님.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만큼 어떻게 하라고? 공정하게 하라고. 공정하게. 공정하게 중개해야 될 주체가 누구라고요? 개업 및 소속이라는 사실. 주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가.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더 있지. 여기 보면은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자, 기본 윤리로서 비밀을 준수해야 돼요. 비밀 준수 아시죠? 자, 여기는 누가 비밀을 준수해야 되는가 그 말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하면은 몇 명이 있습니까? 요 안에? 개업 등 하면 몇 명 있다? 3명밖에 없다고? 몇 명 있다고? 5명. 다 말해보지 왜 한번. 자, 일단은 개업이 있죠. 개업 등이니까. 그럼 등 안에 누가 있냐면은 소속이 있어요. 또 보조원이 있어요. 또 법인의 임원하고 사원이 있습니다. 이 5명을 개업 등이라 부릅니다. 기억하셔야 돼. 개업 등 하면 이 5명이 떠올라야 돼요. 개업 등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개업 등 하면은 5명이 떠올라야 돼요. 5명 떠올라야 됩니다. 이 5명이 다 비밀을 준수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5명이 다. 개업하고 소속만 준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개업 등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업무상 알게 되는 비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집은 또 누구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건지, 그런 비밀이 있잖아, 그죠? 자, 보통 우리가 관공서도 그렇고, 의사도 마찬가지.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비밀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수술도 하고, 그러게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죠? 그 환자의 비밀을, 점이 있다, 이런 거 얘기해도 됩니까? 어디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라든지, 이런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업무상 알게 되는 그런 비밀을 누설하면 된다, 안 된다? 네, 누설하면 안 돼. 누설 X. 여기 안 되겠죠?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하면 안 돼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 직을 떠난 후에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두고 그냥 일반인이 되더라도 그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누설하면 안 돼요. 어디 가니까 영원히 그러더라고. 영원히, 맞아. 영원히. 그게 언제? 죽을 때까지 누설하면 안 돼. 알게 된 비밀을. 자, 그런데 막 누설하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 대나무 숲에 가야 돼, 여러분. 의산에 있죠, 대나무 숲에. 무슨 대숲이에요? 있어. 한번 가봤어요. 시원하더라고요, 여름에 가니까. 그죠? 거기 가서 여러분 좋겠네. 대나무 숲이 있으니까. 대나무 숲이 없는 사람들은 못 가겠네, 그죠? 산에 갈 수도 없고, 옥상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숲에 가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요? 점이 있다, 이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점이 있다, 있다, 이래 얘기하면 안 돼. 뭐라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죠? 예. 하여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외는 있어요.
비밀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 어떤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예외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보면 의뢰인이 승낙했어 그냥. 이거 비밀 이제 더 이상 아니니까 얘기해도 된다. 그게 뭐 승낙했으니까 그거는 뭐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까지 말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기본 윤리 밑줄 꺼볼게요. 32페이지. 자, 기본 윤리 양가로 1번에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밑줄. 전문 직업인이죠. 그래서 품위 유지 밑줄. 그럼 신의 성실로서 자, 공정한 중개 업무 밑줄. 자,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배업 및 소속이라는 사실. 중개보조원은 어떻게? 중개보조원은 그냥 막 돌아다니도 되죠? 술 먹고. 중개보조원 관계 없습니다. 중개보조원 품위 유지 업무 없습니다. 자, 비밀 누설, 개업 등 밑줄, 개업 등. 자, 개업 등이 누가 들어있는지 아시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쭉 가가지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옆에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 그렇죠. 자, 오른쪽에 확인 설명 요것만 요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확인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뭐 확인 설명서 작성 그런 내용인데,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여러분들이 사무소에 앉아 있으면은 사무소에 앉아 있으면은 의뢰인들이 오겠습니까? 요즘 잘 안 옵니다. 잘 안 오고 찾아서 나서야 돼요. 의뢰인들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일단은 왔다 치자. 의뢰하러 왔어. 왔다 치자. 그러면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일단은 왔어요. 일단 뭐 인사하고 그죠? 뭐 인사하고 그다음에 뭐 차를 일단 주셔야 돼. 차, 뭐 커피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맛있는 차 있죠. 차를 좀 다량으로 이렇게 좀 맞춰 준비하고, 요즘엔 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차하고 뭐하고 쿠키 이런 거 있어요. 쿠키. 차행 쿠키 있잖아요. 쿠키. 해가지고 다가를 이렇게 쿠키 먹든 안 먹든 간에 쿠키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준비해놔야 돼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뭐 쿠키 먹으러 다시 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 시작해야 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하다가 뭐 이 아파트 좀 이제 팔아주세요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중개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있을 거 아니에요? 팔아주세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해야 돼요. 중개 완성되기 전에 조사해서 확인하고 나중에 설명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 조사 확인 설명 사항을 누구한테 설명하느냐? 누구한테 설명한다? 자, 의뢰인 중에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 번째, 성실. 정확하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플러스 두 번째, 등기상 증명서, 대장 같은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가지만 했다. 그러면 위반한 겁니다. 제재를 받습니다. 반드시 플러스. 여기에 이거나 아닙니다. 하고입니다. 하고. 여기에 설명하거나 틀렸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언제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언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돼요. 중개 완성되기 전 해야 되는데 저희 뭐라고 바꿉니까? 중개 완성 시 이래 나와요. 중개가 완성되면 이렇게 나와요. 틀렸습니다. 중개 완성 전, 요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 중개 완성 전에 조사 확인을 해서 누구한테 설명하라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매수인이에요. 매수인한테 설명해야지. 권리를 여기에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한다. 권리 이전하는 의뢰인이 누굽니까? 집을 팔러 온 사람이잖아. 자기 집인데 가가지고 물이 새니 안 새니 막 얘기하면 그 매도인이 뭐라 그랬어? 니는 지금 중개할 게 아니고 빨리 병원 가라 그럽니다. 약 먹고 오라고 지금.
권리 취득 의뢰인 설명해야지 여기에 이전 들어가면 틀렸습니다. 또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이 자리에 거래 당사자 이래 나와요.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맞습니까? 둘 다에게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 매수인한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 자,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라고? 성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성실하게 설명하고 이래 나왔어요. 맞습니까? 성실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지문에 틀린 겁니다. 그냥 성실 빼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라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요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굉장히 들어갔어요. 굉장히. 시험 지문에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굉장히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했다. 맞습니까? 와, 굉장히 잘했네. 굉장히 이 사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잘했네. 그러면서 맞다 하면 틀린 겁니다. 그거. 굉장히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안 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이에요. 굉장히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실 정확하게만 하면 되지. 감정을 넣어서 문제를 풀면 안 돼. 여러분들 근데 감정이 들어간다고 풀다 보면 굉장히 성실 정확하게 해요. 참 잘했네 그러면서 막 맞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있는 걸 빼면 안 돼요. 있는 글자를 빼면 안 돼.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볼 때는 빼면 안 되고 없는 거를 넣어도 안 돼요. 거기에 왜 없는 걸 자꾸 넣습니까? 거기에다가 왜 자꾸 조문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자, 그래서 일단은 있는 거 빼면 안 되고 없는 거 넣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돼. 정확하게 조문 물어볼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조사 확인 설명 사항인데 요거는 지금 안 합니다. 요게 뭐냐면 확인 설명 사항. 확인 설명 사항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거 기본적인 사항 있죠.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그다음에 뭐 벽면 도배 같은 거 직접 가가지고 벽면 도배 이런 거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입지 조건, 도로와의 뭐 관계라든지 그죠?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성이라든지 뭐 지하철역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돼. 도로 관계 같은 거, 백화점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야 되죠. 이런 거 다 확인해야 돼. 가서. 요런 것들을 설명해야 돼요. 뭐 1조, 심한 1조 뭐 명풍부한지 이런 것들 있잖아. 가서 조사해야 되겠지. 진동 심한지 이런 거 소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조세 이런 거 뭔지, 취득세, 부담해야 될 조세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요.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요거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자, 요것도 있고 우리가 아까 전석중개 계약 있죠. 전석중개 계약할 때 정보공개사항이 있었죠. 그 정보공개사항도 요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부터 또 본격적인 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가 다 이어져 있어요. 거기서부터 암기법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행정처분 벌칙까지 다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 생각하면 암기법도 금방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1월달에 합니다. 1월달에. 왜? 1월달에 왜 합니까? 그렇죠. 이제 머리가 아파요. 안 올까봐는 아니고 뭐 설마 안 오겠나 그죠? 설마 안 오겠나? 머리 아플까봐 안 하는 겁니다. 막 연기 지금도 봐 연기 올라가는데 연기가 막 올라올라 그래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안 보이죠? 연기가 막 올라올라 그래. 더 했다가는 터질 것 같아 지금. 하여튼 확인 설명. 요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뭐 이 안에 있는 확인 설명 사항 중에서 상태에 관한 자료를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이제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자, 그게 이제 책에 있으면은 책에 한번 밑줄 그어 볼게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 이제 33페이지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에서 우리 방금 했던 겁니다. 양가로 1번의 중개 의뢰 밑줄. 중개 의뢰.
자, 그 다음에 중개거래 받게 되면은 뭐 되기 전입니까? 네,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나왔죠?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서 누구에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성질 정확하게 설명하고죠.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증명서 같은 거 이런 것들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어떻게 제대로 암기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이해 안 되고 그런 건 없잖아 지금. 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 거기 확인 설명 사항 이제 1번부터 박스가 나오죠. 이걸 이제 암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것도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1월 달에 하고 뒤에 넘어가서 상대에 관한 자료 요구도 1월 달에 볼 거고. 자, 양가로 5분만 한번 볼게요. 양가로 5분이 뭐냐면 확인 설명서 작성입니다. 자, 확인 설명 조사 확인했죠. 그리고 설명했죠. 그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럼 설명서를 언제 작성하느냐 이 시점 중요합니다. 자, 확인 설명서를 언제 작성하느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중개가 완성이 되어 나오죠. 중개가 완성이 되어 뭐 하는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밑줄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작성합니다. 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은 서면 작성해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밑줄 긋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자, 원본, 사본, 전자문서라고 하면은 셋 중에 한 가지입니다. 원본 해도 되고 사본 해도 되고 전자문서를 해도 되고 몇 년 동안 보존하라고요? 3년간 보존해야 돼요. 안 하면 다 제재를 받겠지.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 뭐냐면 서명 날인인데 책임져야 되잖아. 자, 그 사무소에서 나오는 계약서든 확인 설명서든 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일을 하든 안 하든. 개업은 무조건 해야 돼. 서명 및 또는 날은 아닙니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밑줄 거세요. 서명 및 날인. 아, 그리고 그 위에 잠시만 그 위에 3년 보존해서 단서 있죠. 단서 가로에 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이 확인 설명이 보관 중이다. 그러면 제외.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로 3년 동안 보존할 필요 없다. 이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어딨냐면은 컴퓨터 안에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있는데 전자계약, 온라인으로 그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전부 그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가 다 온라인으로 작성이 됩니다. 컴퓨터로. 그래서 따로 뭐 서류로 보존할 필요 없고 온라인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다 보관이 돼. 자동적으로. 그러면 따로 보존할 필요 없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자, 밑에 서명 및 날인 했고 거기 보시면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는 사실. 그렇죠? 소속공인중개사. 일을 안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도장 찍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되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확인 설명서 서식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주거용 자, 서식이 크게 4가지입니다. 여기는 주거용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서식이 4가지인데 상업 주거용이 있어요. 주거용이 원이고요. 1, 2, 3, 4가 영어가 있어요. 저 한글 서식이 1, 2, 3, 4가 있고 영어 서식이 1, 2, 3, 4가 있어요. 영어로 돼 있습니다. 전부 영어로 돼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가. 자, 그럼 외국인이 왔어요. 의뢰인은 외국인이 의뢰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확인 설명서를 한글로 적어야 됩니까? 영어로 적어야 됩니까? 영어로. 굳이 영어로 외국인이 왔다고 뭐 굳이 영어로 적다가 뭐 조지 못하려고 외국인이 오면 그냥 한글로 적으면 됩니다. 굳이 뭐 영어 꺼내가지고 서식 꺼내가지고 뭐 영어지도 모르면서 막 영어 막 그냥 한글로 적으면 됩니다. 한글로 적고 그 외국인 보고 뭐 하라 하면 돼? 한글 공부를 하라고 하세요. 그 외국인 보고 한글 공부를 하고 하라고 하세요. 나는 한글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영문 서식도 4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1이 주거용이고요. 2가 뭐냐면은 비주거용이에요. 비주거용이라고 하면은 뭡니까? 상가를 얘기해요. 상가 건물 있죠. 그 다음에 공장 있잖아요. 공장 건물.
그런 것들이 비주거용이죠. 그런 거 중개했을 때는 투 서식 사용해야 돼요. 쓰리 서식은 토지 중개했을 때예요. 쓰리. 그다음에 포 서식은 입관공 중개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따라서 서식이 틀리다 그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서식들 안에 있는 기재사항들 내용들 다 외워야 됩니까? 다 외워줘야 됩니다. 다 서식 내용 외우는 거 별거 없습니다. 했던 거 반복되는 거예요. 확인 설명 사항에 있던 거 그대로 좀 들어오고 반복됩니다. 내용들이. 자, 그런데 비교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식 간에 비교해가지고 이 항목은 이 서식에 들어가고 저 서식에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암기하면 되는데 표가 있습니다. 그건 딱 정리해가지고 그거 그대로 보시면 되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모든 서식 1, 2, 3, 4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사항은 물어봤어요. 공통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물어봤어요.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사항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6가지밖에 있습니다. 6개 있습니다. 그거 물어봤다니까. 얼마나 쉽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나오니까 올해는 그거 나왔지만 이제 여러분 시험에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어. 좀 문제를 이제 다른 걸 좀 어렵게 내다 보니까 그걸 쉽게 낸 건데, 하여튼 세부 내용을 좀 암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어차피 소장님 되면 다 셀이잖아. 다 알아야 되잖아요. 보자 그러면서 막 어디 막 보고 그러면 안 돼. 바로바로 막 찾고 막 바로 이렇게 해줘야지. 있어 보자 그러면서 뭐 보자 무슨 전화하고 뭐 어디 있는데 이라 그렇게 하면은 다 바로 갑니다. 그냥 뭐 까다보고 갑니다. 그냥. 자,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 알아두시고 38페이지에 있는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은 입문 과정에서는 안 합니다. 안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디로 갈 거냐? 40페이지에는 그 유명한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거래계약 체결, 거래계약 작성. 그렇죠? 7번 거래계약서 작성. 요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래계약서가 많이 작성되는 사무소가 어떤 사무소입니까? 잘 되는 사무소. 양식만 막 쌓여있는 그 사무소. 그만둬야 합니다. 그냥 양식만 쌓여있는 건 안 되고. 작성된 거 있죠? 그런 서류가 많이 되어 있는 사무소가 좋은 사무소. 하여튼 여러분들이 올해는 이런저런 뭐 생각하지 말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험 준비 그런 하는 걸로 1년을 보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생각하시면 되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따로 뭐 복습은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죠? 그냥 건강관리 잘 하시고, 수업 시간에 다 뭐 암기하고 다 돼버렸는데 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남은 주일 잘 보내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